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는 하이큐칙과 배혜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배혜욱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2019년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 한 해 어떻게 시작이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주 이상이 지나갔고. 벌써 1월 말이에요? 네, 이러다 보면 다음 주가 2월이에요. 네, 여름 오고 가을, 겨울 이렇게 됩니다. 네, 아니 원장님 지금 인사 나누고 있는데 네. 채팅창에서 배 원장님 오랜만에 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장님 또 올 한 해도 많은 환자들 치료하시면서 도움 주고 또 치과도 더 번창하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미백에 대해서, 치아 미백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거 하고 염려하시는 거,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아 미백. 네. 네. 저도 관심이 가는데요. 그래서 미백이라고 할 때 보통 영어로는 뭐 tooth whitening이라고, 그러니까 whitening을 한다는 거는 이제 하얗게 만드는 거. 네, 그리고 또 어떤 용어를 쓰냐, bleaching 한다고. bleaching. 예, 네. 미백, 이제 표백이라 그러죠. bleaching.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옛날보다 최근 들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치아를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기능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네. 치아에 관한 것들이 이제 미의 기준이 된 거는 오래 전부터 일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 치아가 아름답다, 뭐 치아가 예쁘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교열도 잘 맞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모양도 맞아야 되는데, 또 교열이 아주 잘 맞는데 치아가 누러면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좀 가지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TV를 보시게 되면 연예인들은 치아가 다 하얘요. 네. 그리고 너무 하얀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헐리우드 스마일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치아를 이제 뭐 비니어나 이런 거 할 때 색깔이 있는데, 네. 거의 그 꼭대기에 있는 색깔을 보통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색한데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원하는 것이 그런 쪽이라서 보면 네. 되게 하얗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정말 원장님 보시기에 너무 하얗다 싶을 정도로 하는데 그것도 또 변색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치아 미백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치아 미백으로 그렇게 하얗게 만든 건 아니고요. 네, 보통 뭐 레미네이시나 아니면 비니어를 앞에 해서 변하지 않는. 예, 변하지는 않죠. 네. 그런데 뭐 그 주변으로 맞은 부분으로 뭐 스테인이 끼거나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 년 지나서 또 바꾸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도 우리가 TV를 보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하얀 치아가 이뻐 보이니까. 그쵸. 일반인들도 이제 교정을 많이 하는데 교정을 넘어서서 치아 색깔까지 좀 하얗게 보이고 싶다 해서 미백을. 네. 요즘에는 TV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HD TV다 이렇게 보면 진짜 화장을 해도 막 주근깨 이렇게 가려난 것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모공까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치아 같은 경우에 네. 더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연예인들이나 TV에 나오는 분들이 그런 걸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요즘은 일반인들 분들도 이 치아 미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치아 미백 언제부터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 미백이라는 게 보통 한 오래 전에 그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라는 게 소개가 돼서 이제 치아 미백이 처음에 이렇게 시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뭐 카르보마이드 페락사이드 아니면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라는 그런 성분을 통해서 이제 그 치아를 하얗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래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빨래하면 그 왜 까만 때들 있잖아요. 네. 때들이 이렇게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얘지잖아요. 네. 근데 그 아주 조그만 그 마이크로 그런 세심하게 보면 그게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 크로모솜이라는 크로마진이라는 그런
스테인이 있어요. 네. 그거를 그런 카르보마이드 페록사이드나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들어가서 이걸 분해를 해요. 얇게. 네. 그래서 뭐 크기가 이 정도인데 더 작게 분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더 하얘지고 그렇게 돼서 오래전에 그런 것이 그렇게 시도가 됐고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역사에 보면 로마 시대 오래전부터 네. 이제 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소변을 받아서 이렇게 마우스리스로 썼대요. 어머. 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런 성분들이 있으니까 치아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과학적인 어떤 그것도 없을 건데 네. 증거도 없을 건데 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해서 마우스린스를 해서 그렇게 그렇다면 그 소변에 앞서 설명해주신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나요? 예. 네. 그렇게 있어서 그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말 그걸 알았죠? 네. 네, 별로 알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 치아 미백에 관한 관심이 예전부터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수십 년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분들이 소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더 치아 미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가 왜 치아가 변색되는지 사실 먼저 알면 좀 치아 미백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방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변색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나는 치아가 좀 노래. 네. 네, 그런데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 변색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그 외부적인 스테인. 그래서 extrinsic stain이라고 그래요. 그 외부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촉을 하는 거, 치아와 접촉하는데 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죠. 담배, 담배 같은 거, 커피나 아니면 티, 와인,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좀 색깔 있는 음식들, 매운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그 입자가 있어요. 네. 크로마진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의 색깔이 그러니까 어두운 입자의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의 가장 바깥 표면, 그 상하 조직, 이네물이라고 그러죠. 그 이네물을 이제 스테인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extrinsic stain이라고 그러고요. 그 외부 스테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스테인 자체가 내부적으로 intrinsic이라고 합니다. intrinsic 스테인이 있는 내부적으로는 상하 조직 안에 우리가 그 치아가 보면 밖에 이렇게 있는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상하 조직 안에 있는 덴튼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덴튼 조직 안에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향들은 뭐 특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항생제 어렸을 때 이런 항생제 그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심지어 네. 의학계에서. 네, 그래서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그런 아니면 뭐 미노사이클린이라는 그런 성분이 든 항생제를 그 어릴 때 먹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 발육 과정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안에 인트린식 스테인이 생겨요. 그런데 그 색깔이 아주 진합니다. 그 회색이나 아니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밴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잇몸 근처로. 그렇군요. 그렇게 네. 되면 이거는 그 안에서 내부적인 스테인이기 때문에 미백을 하기 가장 어려워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옵션이 크라운을 씌운다든지 비니어를 한다든지 네.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요? 많으신데 네. 이제 본인도 아세요. 대부분은 본인도 아시고 나는 이렇게 해서 뭐 미백을 해도 그렇게 그게 없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치아 발달 과정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도 영구 치아의 색깔과 심지어는 모양 같은 거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치아 발달 과정에서 생긴 거고 또 다른 거는 치아의 충격.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꽉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쿵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뭐 조금 아프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치과에 가니까 부러지진 않았다 그러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이제 몇 년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 치아 색깔이 갑자기 이제 조금 어두운 회색빛을 띠기 시작하는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치료도 안 하고 다 괜찮은 것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신경이 이렇게 죽고 그렇게 됐을 때 치아가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 내부적으로 거죠. 변색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뭐 블리칭을 그 하나 치아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아예 그 치아 자체를 그 크라운으로 덮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다음 경우는 아마 많이 해당되는 경우인데 나이가 들어서 네. 색깔이 변하는 경우. 네. 나이가 들면서 그냥 색깔이 변하는군요. 그런데 아유.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색이 이제 노란색이 좀 더 진해지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연세 드신 분이나 뭐 70대, 80대 분이 치아 색깔이 깨끗한 하얀 분들은 뭐 미백을 했거나 크라운 하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부 스테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부로 상하 조직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안에서 스테인이 되는 거, 뭐 담배 뭐 오래간 피셔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보통 표면이 이렇게 상하 조직이 많이 닳아져요. 닳아지면 그 안에 부분이 좀 많이 비칩니다. 그런데 안에 덴튼 조직은 색깔이 더 황색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조직이 하얀 부분이 더 줄어들면 황색이 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색깔이 이거는 변색했다기보다는 그냥 상하 조직이 많이 줄어들음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치아 변색에서 내부적인 쪽 중 하나는 뭐 플로로시스나 뭐 이네멀 디펙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색깔이 황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뭐 그 하이퍼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래 아니면 그 디미널리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미네랄이 그쪽에서 없어가지고 그 색깔 자체가 이렇게 하얗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미백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거는 뭐 크라운을 하든지 그러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씌우든지 하셔야 돼요. 비니어로. 네, 이렇게 치아가 변색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원인이 굉장히 많네요. 예. 네, 그래서 외부적인 그런 스테인 그리고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스테인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예. 네, 지금 답변을 해 주실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조금 이따가 해도 돼요. 조금 이따가 또 미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네.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치아 미백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원장님, 네, 신청곡 소개해 주세요. 이승철의 인연인데요. 네. 아마 이제 제가 신청하는 노래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다 잡으셨을 거예요. 비슷한 노래를 신청하고 이 노래는 아마 제가 한 3번째인가 4번째 신청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요? 한 6, 7년 동안에 방송하면서 저와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바뀌실 때마다 한 번씩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랜만에 들어도 좋은 노래. 맞아요. 네,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제가 뽑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들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래. 맞아요. 네. 좋은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들어도 또 새롭고 좋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도 선곡을 해주셔서 오늘 노래를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었는데 역시 이승철이다 생각도 들고 참 좋더라고요. 네, 배혜욱 원장님께서 오늘 신청하신 곡 이승철의 인연 듣고 와서 계속해서 오늘 초대석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김채은의 좋은 아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3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 배혜국 원장님과 함께 치아 미백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청취자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7526님께서 이 치아 미백이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치아를 이렇게 보면 뿌리가 이렇게 드러난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미백을 했을 때 뿌리 쪽으로 시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미백은 잇몸을 이렇게 가립니다.
잇몸을 이렇게 블락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간혹씩 이제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그 블리칭하는 그런 액이 조금 스며들어서 잇몸을 살짝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는 경우. 영구적으로 잇몸을 이렇게 해야지는 않는데 우선은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든지 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이제 잇몸 질환이 없거나 건강하신 분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제 잇몸 질환이 있다는 거는 또 뿌리가 노출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뿌리를 와이트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해보시고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봐야 되고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여러 가지 화이트닝을 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7526님 도움이 되셨죠? 그리고 0437님께서 원래 이가 좀 누런 사람들 이런 분들도 미백이 가능한지. 우선은 황색 여기 황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옐로우 쪽이 오히려 그레이 쪽이나 이런 쪽보다 미백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그 빛이 약간 어두운데 블루 톤이 있거나 아니면 회색 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미백이 가장 안 되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약간 노란 톤만 있는 경우에는 미백을 했을 때 하얗게 바뀔 수가 있는데 원래 좀 색이 이렇게 황색에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15살 아직까지 다 모든 뭐 발육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봤을 때 좀 많이 이제 옐로우 톤을 많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음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영양보다는 이제 유전적인 치아 자체가 조금 황색에 가까워. 그리고 유아 치아하고 이제 영구치를 비교를 하면 유아 치아가 항상 더 하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래쪽하고 위에 치아가 앞에 치아가 가장 먼저 나거든요. 그러면 나면 깜짝 놀래요. 왜 치아가 이렇게 누런 치아가 나왔지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그거는 그 전에 있던 유아 치아가 하얀 치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그리고 다른 뒤에 치아가 빠지지 않았는데 큼직한 치아 그리고 그 색깔도 그렇지만 또 그 크기가 훨씬 큰 게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어린 자녀 든 부모님들 잘 들으셨나요? 그렇게 또 유치와 영구치가 또 색깔이 차이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래 좀 이가 누런 황리인 사람도 미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좀 더 하얗게 그러니까 또 이거를 표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스테인이냐 이제 내부 스테인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닥터가 보고 심지어는 닥터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이분은 좀 잘 될 수 있겠다 했는데 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옳은 비유인가 모르겠는데 파마했을 때 파마 잘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딱 와닿는데요. 여성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우선은 정확하게는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닥터분께서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은 해드릴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머리에 펌이 그 약이 잘 이렇게 돼서 좀 펌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안 되거든요. 잘 풀리고요. 그것도 이제 치아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치아 미백의 종류 우리 또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종류가 다양히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말하면 치과 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결국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뭐 카본 페락사이드나 하이드로젠 페락사이드로 통해서 치아 표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은 그런 입자로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그런데 우선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마우스 린스라든지 치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하이드로젠 페락사이드가 성분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양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치약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트닝 치약이라고 있죠. 맞아요. 화이트닝 치약이 그
안에 입자가 좀 거친 입자들이 있어요. abrasive자 그래가지고 네. 그 거친 입자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양치질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브레이크다운을 더 시켜주죠. 네. 그리고 또 뭐 ACP라는 그런 어떤 성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네. 그래서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색깔이 좀 어둡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했을 때는 빛이 이렇게 반사될 때 크게 봤을 때는 좀 어두운 색깔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울퉁불퉁한 표면들을 그 ACP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걸 메꿔줌으로써 좀 부드럽게 보여서 치아가 더 하얗게 보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치약에 관해서 문제는 뭐냐면 치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잇몸도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abrasive한 그런 약간 까칠까칠한 부분이 잇몸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화이트닝 치약을 바꿔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잇몸이 빨개져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면 치약 바꾸셨어요? 물어보면 이제 보통 뭐 알러지는 아닌데 네. 치약이 알러지는 아닌데 화이트닝을 써서 이렇게 그쪽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네.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네. 다른 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블리칭 트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이렇게 본을 떠서 네. 하는 경우가 좋고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블리칭 트레이가 커스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결국에는 잇몸으로 그 젤이 새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뭐 본을 떠서 이렇게 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은 다 이제 비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지 그게 더 좋기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블리칭 트레이를 해가지고 젤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농도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실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젤의 농도가 낮아요. 낮은 네, 농도. 그래서 네.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뭐 스트립이랑 화이트닝 스트립 같은 것도 있는데 화이트닝 스트립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이제 앞니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지어 이렇게 옆으로 되기 때문에 잇몸 같은 데 닿았을 때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앞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앞니가 고르지 않을 경우에 네. 이거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접촉을 통해서 미백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심지어는 이렇게 페인트 온이라고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 페인트처럼 해가지고 그 젤이 그쪽 부분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어렸을 때는 이런 것들이 추천을 그렇게 해드리진 않아요. 네. 그리고 내부 스테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크라운은 미백이 안 된다. 미백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앞니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색깔을 정하기 전에 미백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 네. 병원에서 하는 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선은 농도가 더 진하고요. 그렇고 이제 병원에서 하실 때 이렇게 빛을 쬐서 하는 경우가 있는 뭐 줌이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레이저 화이트닝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있는데 뭐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많이 근데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해온 상태고 퍼머넌하게 영구적으로 뭐 치아에 데미지를 하는 경우는 네. 보지 못했고 그런 거는 아마 리포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빛을 쬐어서 하면 네. 그 쬐지 않은 경우보다 더 효과가 좋나요? 효과는 우선은 장점은 빨리 한다는 거. 더 빠르게. 예, 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한 그 쬐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해서 15분 이렇게 3번에서 4번 세션으로 이렇게 한 디짓당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는 있는데 한 단점은 많이 시려요 하는 동안에. 하는 동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2번, 3번 세션 하시다가 4번째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린 점은 되지만 이제 보통 하시는 분들이 어떠냐면 다음 주에 결혼식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래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어디를 네. 가셔야 되고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 네네. 심지어는 결혼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그 전에 그거를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치아 미백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치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치아 미백을 하고 나서 이제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색깔이 다시 원래로
오겠죠? 어떻게 되나요? 심지어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들도 네. 이제 통계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한 1년이 지나면 한 40%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할 때 계속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트레이가 있을 경우에는 네.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색깔이 많이 변했다. 필요하면 그 트레이를 계속 가지고 계셨다가 제일만 병원에서 사셔서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 병원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일 건데 화이트닝 하시면 트레이를 같이 드려요. 네. 본을 떠서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젤을 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하루에 20분이라든지 뭐 1시간이나 거기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하얘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군요. 개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차가 있지만 병원에서 그 미백을 하더라도 조금씩 다시 돌아오는 것은 감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0437님 답변이 되셨죠? 네, 미백하면 계속 해줘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또 그건 본인의 선택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는 뭐 이게 딱 예를 들어서 클리닝을 6개월마다 받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봤을 때 조금 더 하였으면 좋겠다, 색깔이 변했다고 느낀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빈도를 정하면 되고 뭐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어떤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추셔야 되시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농도나 이런 것들은 뭐 병원에서 할 거냐 아니면 트레이가 있으면 내가 트레이를 해볼 거냐 그런 네. 상황으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이트닝 치약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7526님께서 저는 그런 거 쓰니까 잇몸이 시리던데요 하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어떤 그쵸, 작은 이제 알갱이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양치질을 하거나 네. 그런 거에 있을 때 미백을 하면 시리게 돼 있어요. 미백을 하면 네. 시리게 되는데 정도의 차이뿐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조금 덜 시리고 견딜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시려서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뿌리가 얼마큼 노출됐느냐 그리고 어떤 성분을 쓰느냐 뭐 양치질을 뭐 화이트닝 브러쉬로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잇몸이 아프더라.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중단하시는 게 좋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치아 주변 잇몸이 일시적으로 아플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치아가 시린 거 네. 그리고 또 그 약의 농도에 따라서는 그 시린 정도나 잇몸이 뭐 일시적으로 나쁘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지났을 때 시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첫째 날이 가장 시리고요. 대부분은 둘째 날에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 네. 한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시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 네. 피드백을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치아 미백을 생각을 하기 전에 다른 치아 미백은 선택 상황입니다. 필수 사항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들 잇몸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치석이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상황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치석이 막 많은데 여기 치석만 제거를 하고 뭐 미백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뭐 잇몸 질환을 이거를 해결을 하시고 전체적인 클리닝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 크라운이나 아니면 비니어 같은 거는 미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시고 필링도 미백이 되지가 않아요. 떼운 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미백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네네. 또 그렇게 잘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미백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말이 딱 와닿네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다른 치료할 게 있으시면 먼저 그쪽을 치료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치아 미백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또 인사 말씀이나 마무리하는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원장님? 요즘에 치과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면 네. 되게 익스펙테이션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담되시겠어요. 기대치도 높으시고 그리고 그런데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치료의 방향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치질 잘 하시고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막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관리를 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본에 충실하는데 왜 문제가 자꾸 생기냐 그러는데 기본에 충실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나 그 전에 치료를 했던 것에 대한 문제지 네. 이제 기본을 충실히 했는데 문제가 이제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결국에는 방문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우선은 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네. 기본에 충실하자. 네. 아무리 이야기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데요. 치아 관리함에 있어서도 이 닦는 것 그리고 모든 것 이제 기본에 충실하다고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 분이 또 인사 주셨어요. 오늘 많이 배우셨다고 우리 청취자분께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석으로 함께해 주신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